속보적인 브리핑. 국회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황선갑의 박균택 의원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주중에는 이제 서울에서 일 보시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지역구로 좀 내려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법사위원을 맡았고 네.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또 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간사 네. 한 3가지 정도 직책을 맡아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또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법률위원장이라든가 그런 역할들은 박균택 의원께서 제일 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22대 국회의원들 다 이번에 개원을 못했습니까? 다 만나지 못했죠. 여당 쪽에서 지금 안 나와서. 그 본회의에 최근에 나와서 얼굴 정도는 보고 있는데 뭐 주로 나타나도 화합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주로 방해하러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밖에서 보던 그런 국회 또 국회의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이제 내부에서 그 공기를 이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면. 국민들이 좀 그 국회의원들을 조금 한량 비슷하게 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회의도 잘 참석을 안 하고. 네.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뭐 본업에 충실한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열심히는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임명직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임명직 공무원들은 주로 임명권자한테 잘 보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선출직들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만 인정을 받고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필리버스터 때 자고 있는 여당 의원들은 뭡니까? 아니 그게 사진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물론 사과를 하셨는데 피곤했다. 지역구 활동하다가 피곤했던 건가?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자 그래가지고 긴장감 있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긴장감은 별로 없이 시간을 때우고 또 용화대 대통령한테 뭐 보이는 쇼로 생각하니까 아마 긴장감이 없어서 저런 거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에 대한 긴장감은 본인들도 없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 긴장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내용적 긴장감도 없고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마음 속에는 이거 특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입법청문회 때 화면으로 많이 뵀습니다. 화내시는 것도 좀 봤고요. 어떠셨습니까? 그 의원실에서 뭐 내부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입법청문회 때는. 저도 뭔가 그 국민들께 그 21대 국회의원들한테 실망을 많이 했다고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이 바꿨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선출이 된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더 기존의 의원들보다는 잘해야 한다는 그런 긴장감이 좀 있었고 또 저를 도와주는 보좌관 비서관들이 보니까 다들 유능합니다. 유능하고 또 굉장히 성실해서 자료 준비도 열심히 해주고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직접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만나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관련된 전화를 받았던 사람 또 전화를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의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화도 좀 내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정말 놀랬던 것이 대한민국 군 장성들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때 국민 앞에 비춰주는 그 사람들의 그 태도가 너무도 정직성도 없고 뻔뻔하고 뭐 상식도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되나 이런 뭐 걱정이 될 정도로 한심했던 것 같은데 원래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뭐 그 상황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가끔은 그 댓글로 항의하는 분들은 그 군 장성들의 명예를 지켜줘야지 안 지켜주면은 군의 안보는 군의 사기와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을 바꿔놓고 태도를 바꿔놓는 것이 먼저지 제가 말을 곱게 한다고 해서 군의 뭐 명예와 사기가 지켜질 문제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예, 뜻밖이었던 그 화면은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하면서 본인 위주의 선서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청문회를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해 놓고 네. 말할 기회는 자꾸 달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늘어놓는 네. 그런 경우도 봤고 네. 증인 선서는 하긴 했지만은 또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뭐 선서를 할 수 없다고 네. 증언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네. 대통령이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국가 안보 사항이라 말을 못하겠다는 군인들도 있고 네. 정말 좀 우리 초등학생들이 봐도 뭐 저 아저씨들 뭐 저러냐라고 싶을 정도로 좀 어떤 도덕성, 정직성 이런 상식성을 갖추지 못했던 네. 그런 분들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이게 다음에 문제가 될 것이 확실해지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잘못 말해버리면 나한테 모든 게 다 오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을 저는 느꼈거든요. 예. 예, 누군가를 뭐 지켜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해버리면 내가 잘못 말하면 이 모든 게 다 나한테 와버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누구한테 코치를 좀 바꿔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한순간 그 망신을 당하더라도 네. 뭐 거짓말과 진술 거부로 일관하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데 좋다. 그리고 그 거부하는 이유가 나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뭐 할 말이 있다. 뭐 이런 자기 위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뻔뻔한 모습을 보였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청문회 때 얻은 수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 상식대로 네. 대통령이 개입한 것 이게 법적 증거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떤 정황과 국민 상식에는 상식으로는 입증이 되는 사안이다. 네. 이 정도는 분명해진 것 같고 네. 또 하나가 그 800의 그 7070 이 전화를 했던 그 의문의 인물이 누구냐 네. 이런 그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왜 대통령이 그 하나의 사안을 두고 한번 지시를 했으면 됐지 외국에 나와 있는 장관한테 3번씩 전화를 하고 또 그것도 믿지를 못해서 국내에 있는 차관한테 또 한 번 전화를 하고 네. 이렇게 안달을 떠는 모습을 보였을까 네. 이런 모습이 부각되면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사심이 있었다는 뜻이고 네. 이 사심을 발동하게 한 그 로비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네. 그 의문을 더 뭐 증폭해 줌으로 인해서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가 되고 특검이 추진돼야겠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드린 것 그게 최고의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효택 의원께서 그 화면에 띄웠던 그 인물들의 그런 그 관계 배치도 예. 그거 보면서 한 번에 딱 눈에 좀 들어왔는데 예. 의외의 인물은 이모 씨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모 씨는 어떻게 찾아내게 된 겁니까? 그 저한테 그런 그 소문이 있다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네. 그 친구가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를 해줬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모 씨가 예 거기 그 사람이 그 이모 씨가 임성근도 알고 지내는 사이고 네. 사성 장군 만들기 이런 뭐 팬클럽 뭐까지 운영한다고 할 정도로 네. 친분이 있다. 근데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주식을 그 계좌를 관리해 줬던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나서서 연결해 줬을 가능성이 많다. 이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있다. 예. 다만 제가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네. 그게 그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제가 일부러 질문을 했던 겁니다. 질문을 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모른다. 예. 절대 모른다고 하던데. 예, 모른다고 했었는데,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답변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알면서도 물어봤던 이유가. 일부러 물어봤던 예, 이유가. 개인적으로 어떤 답을 하는지도 궁금했고, 또 하나는, 그런 답을 보면서, 네. 그 제보, 그런 사안이 있으면 또 제보를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보를 또 기다리는 측면,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다른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다른 제보는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네. 그 증거 제시는 없이 그와 비슷한 말들 조금 더 뭐 내용이 더 가미된 내용들을 제보해 주는 분들은 계시는데 증거로 받지는 못했고 그 JTBC에서 카톡방 공개했던 거 그게 나중에 이제 확인된 그 정보 중에 하나 증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보고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사실인가 보다는 확신을 더 갖게 됐습니다. 아, 일단 뭐 제보가 다 이제 뭐 많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으면 함부로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신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실체적인 진실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특검을 도입을 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된다면 네. 저는 실체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두려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그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는데 네. 200표를 확보해야만 가능한데 그렇죠. 이번에 보인 그 국힘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동조를 할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하고는 똑같이 25대 국회에서도 뭐 되돌이표 아닙니까? 이 상황이 지루하게 또 되돌이표가 되면 국민들은 또 지치게 될 텐데. 예, 그게 저로서도 참 국민들에게 너무 어떤 그 좀 지친 심정 네. 이런 걸 드릴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국민들께서 네. 어떻게 본인 부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자기 이익 충돌 사안을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냐고 분노해주고 또 촉구를 해준다고 한다면 네. 또 조금 양심이 있는 뭐 국힘의 의원들이 뭐 동조할 가능성 이걸 좀 기대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아니라고 할지라도 또 그런 그 상황 때문에 좀 더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뭐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나머지 8표는 국힘의 의원들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예. 이번에 그 안철수 의원이 네. 다행히도 한 명 찬성을 해 줬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7표를 더 얻으면 되는데 그게 너무도 넘기 어려운 산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국민들의 분노와 열망 이게 함께 해줄 때 뭐 가능하리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른 묘안은 없을까요? 이런 사태가 반복되다 보면은 네.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국힘 의원들의 어떤 그 양심 문제. 도대체 저 국힘 의원들은 저기도 국회의원인데 네. 국민을 대표하는 거냐, 청와대를 경호하는 경호 조직이냐, 네. 이런 그 뭐 비난들이 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네. 좀 정치적인 좀 변동의 조짐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언젠가 그런 그것도 의외의 상황이 와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말을 합니다. 자꾸 그 뒤에 단서를 붙여요. 그 특검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네. 다 잘못된 것인데 왜 야당한테 추천권을 줬냐 그건데 과거에도 야당이 추천권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 중에 하는 법이 없다는데 수사 중에 특검이 추진된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국힘의 그 주장은 전혀 타당치가 않다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오히려 옛날에 이명박 정부의 그 내곡동 특검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특검 네.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 다 야당한테 추천권을 줬습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대통령이 관련된 사안이다 보니까 네. 강한 의지를 가진 특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야당한테 추천권을 줬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미 전례가 있는 일인데 위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나서서 갑자기 그 대법원장한테 추천권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평시에 그런 논의를 그런 의견을 미리 제기했으면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었겠죠. 네. 근데 7월 19일 이후에 이제 그 순직 해병 일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증거가 이제 통화 기록들이 보존 기간이 1년이라 다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와서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은 발목 잡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시기를 넘겨버리겠다는 주장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동조하기가 좀 어려웠고 네. 오히려 그 주장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사례가 있긴 있는데 네, 그 그게 뭐냐면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특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결론을 잘못 내려가지고 네. 뒤늦게 다른 결론이 나타나서 특검이 망신을 당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무능함 이런 걸 드러내 가지고 네. 문제가 오히려 됐기 때문에 그 한동훈의 주장은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국 의원이 말하는 본인들 추천권 포기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그 민주당에게 네. 뭐 한번 좀 믿고 맡겨보고 싶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 깊은 내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줬던 것은 지금까지 관례상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거고, 예. 그건 절대 뭐 위헌적인 요소가 아니고, 예. 수사 중에도 특검은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지금 이제 뭐 당대표 후보로 지금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발목 잡기다. 예. 예. 그냥 두루 양쪽에 인기를 얻으려고 정치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9일 순직 해병의 일주기 안에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관련된 자료들이 삭제가 돼가기 때문에. 예, 통화 기록이 1년 보존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유가족 부모님들은 정말 애가 타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7월 19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아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묻혀버릴 수도 있다. 예, 7월 19일부터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되는 통화들은 대부분의 7월 31일부터 네. 8월 2일 사이에 대부분의 통화가 이루어졌고 8월 10일경까지 그 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네. 특히 7월 말 8월 초가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7월 19일 이전인가, 그리고 위헌적 요소가 뭐였지? 이러면서 그게 위헌적 요소가 아니라는 것도 좀 정보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예. 대법원장 추천도 좋지만 그거는 시간이 너무 지나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그 전에 대법원장 추천을 했던 특검 때는 오히려 이상한 결과가 나왔던 경우가 좀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박균택 의원께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 또 하나는 검사 4명의 탄핵입니다. 왜 검사를 탄핵을 해야 되지라고 궁금해하는 청취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 4명을 또 추렸잖아요. 왜 이 4명입니까? 그 4명이 그 과거 네. 수사 과정에서 네. 좀 그 불법적 행태를 많이 저질렀다. 네. 이런 그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탄핵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 성함 말해도 됩니까? 뭐 해도 되긴 되는데 네. 뭐 또 굳이 할 필요는 그냥 검사 4명으로 가겠습니다. 4명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그 뭐 그냥 통상의 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회유와 또 증언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불러서 진술 세미나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원지검 사건 그 관련해서는 연어 파티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다툼이 되는데 그 이화영 부지사가 그 공간과 일시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하도 불려다녔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 조금 그 모순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저기서는 주장을 하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으면 저희들이 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 179번을 소환을 합니다. 구치소에서. 와. 그리고 그 김성태라는 그 사람 쌍방. 또는 뭐 우리 특히 우리 이화영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를 상대로 179번을 이렇게 불러대고 그 중에서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고 79번을 면담을 합니다. 면담 조사를 하는데 조서를 받은 것은 기록으로 남긴 것은 19번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한 겁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 했겠습니까? 불러서 고통을 주고 그다음에 면담할 때는 회유와 협박을 했겠죠. 설마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둘이 뭐 농담하려고 만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김성태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수사에 협조를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김성태 회장에 대해서 어떻게 줬냐면 국가보안법 빼줍니다. 해외 재산 도피를 빼줍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국가보안법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 빼주니까 그게 결국은 직무유기적 행태 아니겠습니까? 진술을 회유를 하려고 그런 행태를 했었을 텐데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냥 못 본 채 하라. 이게 타당한 것인지가 의문이고 그 사건 자체를 심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저질렀던 위법한 행태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자 조사를 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그걸 기준으로 따져야지 왜 검사를 상대로 하느냐.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사를 탄핵하면 오해를 받으니까 앞으로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은 3년 이상 걸릴 텐데 앞으로 그 3년 이상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정의나 진실이 사라지든 불법적인 네네. 행태가 사라지든 그러면은 검찰 관련된 일은 정치복으로 비치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아서 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직 내에 있는 공무원 신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시정조치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어주면 좋을 것인데 네. 야당 대표를 상대로 이미 정치적 사냥의 대상으로 삼아놓고 저런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들 열심히 한다고 칭찬해 주지 보직해임을 하고 딴 데 보낼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 행정공무원들 같으면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네. 검찰이라는 그 조직의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이것을 시정해 놓기 위해서 이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인데 어쨌든 법사위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도록 위임을 받았으니까 네. 법사위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철저하게 밝히되 네. 문제가 있으면 정말 탄핵을 추진해야 맞는 것이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탄핵 의결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오해였던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네네. 그래서 그걸 잘 가리는지 못 가리는지 그것을 국민들이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9월을 아마 중순쯤 될 겁니다. 그 안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거를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네. 웃음을 참지가 못하는 게 왜요? 아니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리고 2년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2년간 뭐 하다가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농부가 석양에 바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낮에 오후에 뭐 하다가 네. 지금 와서 퇴근 시간 무렵에 이러겠다고 부산을 떠는 저 모습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낮엔 좀 더웠나? 시원할 때 하려고 했나? 예. 겨울도 있었고 가을과 그렇죠. 봄도 있었는데 그렇죠. 일을 안 하는 거죠. 지금 와서 저걸 뭘 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근데 사실은 자기도 고충이 있었겠죠. 있었겠죠. 네.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려서 이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생긴 이 상황. 네. 검찰이 문을 닫게 생겼고 잘못하면 네네. 자기는 평생 그 어떤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수장이니까. 예, 그 책임감 때문에 이제 와서 몸부림을 치는 것일 텐데 그 모습도 우습지만 그걸 못 봐주겠다고 그 방해하고 나서는 용화돼 인사 조치를 내버리고 이러는 태도들이 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인터뷰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벌써 예. 벌써 다 돼버렸네. 예. 네, 끝으로 예. 그러면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 내에 오래 계셨잖아요. 예. 이원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예. 그분의 성정으로 봤을 때 이 일을 마무리 짓고 후배들에게 박수 받으면서 갈 수 있는 형태로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신용은 하긴 하겠지만은 중간에 뭐 검사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그래서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는 원래 좀 야수의 본능이 있으니까 하려고 할 것이고 총장은 자기의 명예와 책임감이 있어서 하려고는 하겠지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할 그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중간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예. 중간에 있는 사람들. 예. 인사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검사들이 분노를 하려면 네. 저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상층부한테 먼저 분노를 해야 맞지. 민주당을 향해서 분노감을 드러내고 이제야 저렇게 나서서 뭐 비판하고 나서는 그 태도는 옳은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후배 검사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후배 검사님들 마음 아픈 상황 알겠고 저도 일부 뭐 공감을 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과 인사권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하는 공직자니까 과연 그 분노를 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할 문제점이 뭔지 그걸 먼저 좀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광산갑의 박균택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